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그래서 태시간이라고 하죠. 태시간의 73 73번째 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900불을 지지하고 있는 테슬라 팔아야 될까요?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되게 힘든 와중에도 테슬라가 버티고 이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죠. 900불대가 깨졌다가 다시금 900불대가 회복됐다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테슬라 주주분들은 고민하게 되죠. 팔고 가야 되나? 아니면 한 번 더 믿어봐? 1000슬라 넘을 때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 지금 900불이 넘은 테슬라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정답이란 건 없죠. 스스로 평가하는 거니까. 하기 위해서는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게 테슬라의 일봉이잖아요. 일봉. 작년 11월 5일 날 최고점을 찍었죠. 1243불.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도 어찌됐든 1000불, 여기 이제 1000불이니까 1000불은 넘어섰는데 1000불이 넘어섰던 몇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요때 한 번, 두 번, 요때 마지막으로 세 번. 자,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초이스를 준다고 합시다. 팔아서 익절이겠죠, 대부분.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가지고 홀드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테슬라의 평단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500불 밑에, 400불 밑에, 300불 밑에, 200불 밑에. 사실 이런 분들은 테슬라가 뭐 900불이 됐든 800불이 됐든 1000불이 됐든 걱정 안 하시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테슬라를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의 개념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단이 어중간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평단이 어중간한 분들, 뭐 800불대라던가, 그렇죠? 평단이 어중간해서 잘못하면 다 토해내실 분들. 그래서 좀 다시 돌아와서, 자, 900불이 넘은 테슬라를 파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으냐는 여러분의 평단 플러스, 그냥 제 말로 할게요. 평단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떠한 매매 전략으로 이 테슬라를 사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매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을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더 사야 될 때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테슬라를 통해서 약간은 스윙 전략, 약간은 중기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뭐 800불 밑에서는, 뭐 700불 밑에서는 사고 900불 위에서는 판다라고 하는, 그래서 테슬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더 테슬라를 불려가는 어떤 그러한 매매법을 하신다 그런다면 파셔야죠. 왜 팔아야 되냐면, 자, 테슬라가 지금까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왜 올랐죠? 뭐니 해도 내일 있게 되는 3대1의 스플릿, 액면 분할이 큰 영향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선방한 실적 발표,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도 한몫은 했죠. 거기다가 어찌됐든 시장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가주는 모습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을 75%를 다 팔아 제꼈지만 그것이 테슬라한테는 호재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호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요 기사가 하나 딱 났는데요. 베를린 공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를린 공장의 그 페이스 플랜트 2분기에 유럽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오늘자래요. 8월 1일.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자, 올해 3월에 베를린 공장 완공했죠. 이로 인해서 2분기 유럽 판매 및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을 건데, 대신 인스테드죠. 대신 테슬라의 유럽 판매 및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가 유럽의 유일한 공장을 폐쇄한 것처럼 2분기에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슬라의 유럽 시장의 점유율은 2019년에 20%였지만 지금 2분기에는 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테슬라에 비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유럽 공장 용량이 생산되는 다른 이부의 맹공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폭스바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 자동차 만들었던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타도 테슬라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3분기에 과연 테슬라는 이제 비트코인도 다 팔아졌겠는데 25% 남았지만 무엇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찌됐든 공급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많이 못 팔린 이러한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한국의 기자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다 질문했잖아요. 가격, 이게 자동차 원자재 가격 내리면은 테슬라도 가격 내릴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머스크가 당연히 내릴 용의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반도체 원자재 가격이 안 내린다고 한다면 테슬라도 가격을 당연히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내리겠다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왔고요. 오고 있고요. 이미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테슬라가 결코 싼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왔는데 과연 경기 침체 플러스 뭐 이런 공급망의 문제, 요즘 반도체의 문제, 좀 악재가 겹치면 과연 여러분, 다음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이번처럼 선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더 낮아진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애플 기사인데,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지금 쉽게 말해서 자기는 돈으로 쓰지 않고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지금 계속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지금 가격대가 900,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그쵸, 이번에 1000불을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000불을 뚫는다 하더라도 1000불 위에서 이게 지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가 되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공급망의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되죠. 경기 침체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문제 때문에 테슬라 가격도 쉽게 내려가지 못할 것이죠.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획기적인 테슬라의 정말 혁신적인 뭔가 있으면 되는데, 뭐 사이버트럭 내놓는다고 하지만 뭐 나와야지 내놓는 거고, 그렇죠? 오토파일럿 아직도 갈 길 멀죠. 그래서 그쪽 계열의 직원들을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900불이 넘은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이제는 거의 고점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윗꼬리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자, 여기만 딱 볼까요? 테슬라가 가긴 가는데 밑에 거래량을 보면 와우, 끊임없이 팔아대네요. 더불어서 어제 936.63을 찍고 오늘은 고점마저 낮아지는 모습인데, 일단 여러분, 자, FT에서 올랐으니까, 그쵸? 근데 간들간들 하잖아요.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 안 돼요. 고점이 낮아지면 안 되고 올려야 되는데 밑에 아직 갭, 테슬라가 메꿔야 될 갭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신경 쓰게 하는 거죠. 자, 900불이 넘은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영상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다고 테슬라의 주주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테슬라의 주주라고 한다고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 테슬라 주주가 아닌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